단 거 먹고 나면 느끼하니까 매운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나면 또 매우니까 단 거 단 먹고. 계속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서 계속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들여다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보기 싫어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들어가니까 결핍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장이 이제 너무 굳어서 이제 푸는데 갑자기 툭 건드려지면서 엄마 하더니 막 혼자 완전 저 사람이 인형 먹은 거 보세요. 이게 이 나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결핍이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을 저렇게 대할 일이 없었고 내 나름 굉장히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거지. 나는 맨날 울고 잤어요. 아우 진짜 그 얘기하면 석 달 열흘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금기어였어. 왜냐면 내가 말을 이어갈 수도 없었고 그게 상처라고 생각을 했거든. 저는 집에 이제 식재료도 다 바꿔놨고 준비는 다 돼 있고 근데 딸 결혼하기 전에 2주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4kg인가를 이렇게 좀 내렸다가 근데 저한테는 밀가루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밀가루를 먹으면 부어요. 몸이 되게 잘 붓고 확실히 약간 이제 저탄고지식을 하면은 일단 붓기가 쫙 내리면서 반지가 엄청 헐렁해지고 붓기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밀가루를 좀 덜 먹어야 되겠군 생각하는데 또 밀가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빵부터 시작해서 면 종류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거를 이제 끊기가 되게 쉽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막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최경님이 방송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약간 그래 감정 기복이 이제 뭐 갱년기도 오지만 이제 뭔가 내가 좀 오늘 되게 잘 버텼다 힘든 걸 잘 해냈다 그러고 오면 집에 오면은 그 뭔가 허탈하면서 홀가분하면서 그거를 군것질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과자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만 먹어야지 하다 보면 이제 열면 다 먹게 되고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 예, 그러니까 감정적 결핍. 예, 그래서 이제 막 방송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막 그 생각을 한 게 뭔가 인정받고 약간 이제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제 그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음식으로 제가 그런 결핍을 좀 채우는 게 아닌가. 근데 처음에는 그게 왜 생기는지도 몰랐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듣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결핍이 있나 보다라는 저도 생각이 되게 심했었어요.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일 계속 못 멈춘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도파민 뭐랄까 계속 찾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행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한 거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거나 낮은 상태가 길어져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현대인들이 다 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도파민을 찍는 것들을 계속 이제 하다가 내려가면 약간 불행감을 느끼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못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면 또 뭐 하고 예. 공백을 못 만들어요. 뭐 양치하면서도 딴 거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단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 단식 말고 도파민 단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텅 빈 상태를 처음에 힘든데 좀 네. 견디고 이제 그 안에서 있어 본 경험들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보상이라 했잖아요. 음식. 네, 그것도 다 네. 도파민이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공통의 키워드는 도파민일 수도 있고 근데 도파민에 이제 끌리는 이유가 또 다른 원인에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저도 느끼는 거는 모든 현대인들이 다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루 동안 그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가정에서나 이런 관계에서 소진되고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나를 채우는데 그게 이제 과자나 빵, 술 정말 항상 우린 목격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리고 에리님도 저도 유님도 거기서 잘 오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만 그걸 이제 알아차리고 어떻게 이제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의 지금의 해야 되는 일일 뿐이고 뭐 이게 나만 겪는 일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뭘 해야 될 건지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면 되죠. 뭘 해야 될까요? 그 대신. 내가 지금 또 찾고 있구나 과자를. 내가 오늘 또 뭔가 헛헛하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럴 때마다 과자를 먹는 건 이제 싫다. 나는 그거 먹고 싶지 않다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모르겠다. 그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면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청사진을 내보내는 것부터 할 때 내가 뭐를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 하면
다른 돌파구가 이제 오죠. 그렇게 하는 걸 창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가던 것들 길에서 다른 길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게 내가 자유의지를 쓰는 거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죠. 늘 가던 길로 과자 먹고 또 배부르면 자고 그게 무슨 봉지가 됐든 간에 일단 뜯으면 일단 탈탈 털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먹고 나면 아우 이걸 다 먹었네. 이걸 다 먹었어 자기들. 아이고 훌륭하네. 이걸 다 먹었네. 몇 개 먹었는지 모르지. 먹고 잔 거지. 이제 그런데 근데 옆에서 계속 너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니 막 그랬더라면은 아마 지금도 계속 그런 거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또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이렇게 알아채면 내가 그 안에서 빠져나온 거거든. 그러면 아 내가 과자 또 먹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발떡이 나서 한번 잠깐 나가볼까? 이렇게 잠깐 나가서 차라리 다른 차를 한 잔 마실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향을 트는 근데 좀 나한테 좋아하는 걸로 다른 사람 거 따라하는 거 말고 자기한테 계속 질문을 안 그러면 그냥 적어요. 왜 먹고 싶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왜 그냥 낙서하듯이 자기하고 자꾸 이렇게.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운동도 크게 안 좋아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단 거 먹고 나면 느끼하니까 매운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나면 또 매우니까 단 거 먹고 계속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생각해서 계속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들여다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보기 싫어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들어가니까 결핍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어릴 때 제 밑에 동생이 2살 터울인데 제가 너무 좀 괴롭혔나 봐. 아들이 나서 너무 예뻐하니까 밥 주면은 애 입에 밥 넣고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귀한 아들인데 제가 이제 호기심도 많고 약간 질투도 있었겠죠. 2살 차이니까.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해코지를 막 하니까 이제 할머니, 친할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서 이제 3살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콩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쩌다가 할머니 댁에 다녀가시면 밤새도록 우는 거야. 그 어린 그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 옆에 이렇게 자면서 그냥 우리 할머니나 뻑하면 누구 새끼고 이렇게 하면 할매 새끼다 이거를 맨날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하여튼 다녀갔던 그 기억이 엄청 울었던 그러면서도 엄마는 가면서 또 얼마나 울었겠어. 그러니까 그 왜 저를 떼놓는 거예요? 왜? 옛날에 많이 있고, 그랬어요. 언니 있고 저 있고 있는데 그 이제 막 아들을 엄청 귀하게 여기는 이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딸 둘 아들 하나예요? 아들 둘, 딸 둘, 아들 둘. 아들 이 둘. 둘. 이제 다시 엄마 아빠한테 학교 가야 되니까 와서 그때도 손을 빨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 와서 막 이제 아버지가 여기다 비상을 막 발라놓고 막 이렇게 뱉어내고 또 빨고 보면 애정 결핍이 엄청 심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명상을 해서 어느 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차렸으니까 이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장을 이제 푸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우리의 생각과 기억들이 여기 장에 다 들어있거든요, 감정이. 그래서 장이 이제 너무 굳어서 이제 푸는데 갑자기 툭 건드려지면서 엄마 하더니 막 혼자 완전 엄마 어리 그게 돼가지고 막. 몇 살 때요? 아 그거는 뭐 한 몇 년 전? 최근에 한 나온 10년 전? 거죠? 응. 장을 풀면서 그래가지고 막 꼭 어릴 때 그때 그 감정으로 막 엄마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결핍 그게 평생 가는 거야. 이 정서 안에 우리가 6세 7세 이전의 거는 그대로 정서에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 알면은 육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릴 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일을 안 하는 엄마들도 그냥 어린이집인데 당연히 보내요. 근데 그거 정말 정서적으로 6세 이전에는 같이 물론 있으면서 왜 잘못된 부모의 모습으로 데리고 있는 안 좋지만 넌 안집도 많아. 야 차라리 그럴 건 보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를 충분히 느끼게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된 아이로 자라거든요. 저는 그게 원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한 번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그때 엄청 어렸는데 다음에 하니까 또 나와. 그래. 말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제가 다 이 모든 인류가 다 그래. 맞아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상처라 말들을 못해요. 근데 이게 경중을 비교할 수 없을 거야. 다 똑같아. 저 사람이 인형 본 거 보세요. 이게 이 나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결핍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만이 아니라 내 방의 아래층에도 가면 다 인형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인형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엄마 어렸을 때 나 인형 좀 사주지 그랬어. 그랬더니 야 사준다고 사줬는데 그거 갖고 안 됐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는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누가 인스타인가 아니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 에리님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형을 좋아. 나 동물 인형은 안 좋아하거든. 그러네. 그래서 다 보니까 저기 세워진 것도 그렇고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갖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을 저렇게 대할 일이 없었고 내 나름 굉장히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거지. 나는 맨날 울고 잤어요. 그래서 베개가 한 번도 안 젖고 잔 적이 없다니까. 왜 울고 자요? 저기 할머니하고 살면서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우 진짜 그 얘기하면 석 달 열흘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금기어였어. 왜냐면 내가 말을 이어갈 수도 없었고 그게 상처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믹 버전이 된 거지. 근데 그 우리 할머니랑 살면서 우리 할머니한테는 딸은 없거든. 이 할머니 개념 안에 딸년이야, 딸년. 그래서 오빠하고 남동생을 서울로 올려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가운데가 내가 하나니까 저는 하나 놔둬서 뭐하냐 얘가 깨묻혀서 그냥 와야 그래도 위아래로 도움이 좀 된다 싶어갖고 쟤까지 올려보내라 해서 올라간 거지. 내가 뭐 영리하고 똑똑해갖고 그래서 도시에서 공부를 시키자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욕심이 있고 공부 욕심이 있고 서울대학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간은 서울대학 간 사람과 못 간 사람하고 딱 두 종류밖에 없었거든 우리 할머니는. 그래서 그건 서울대 나왔냐?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많았던 할머니 밑에서 이제 크면서 이제 할머니가 내가 그때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던 게 중학교 올라와서였거든. 힘들었다라는 것보다도 살 수가 없었어, 살 수가. 근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갖고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왜냐면은 딱 엄마는 우리 할머니가 부모거든. 내 할머니가 없이 컸기 때문에 너무 잘해주는 친정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굉장히 딸 이상으로 아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못 지켜줘. 그걸 내가 알아. 그 지몸미야. 그래서 못 지켜주는 걸 알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더 괴롭기만 하고 해결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제일 괴로웠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목욕탕을 가잖아. 이제 목욕탕을 이제 한 번씩 때리밀러 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나를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면은 빨래 금지를 써 있어. 빨래 하지 말라고. 그때 이제 뜨거운 물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자꾸 이렇게 입던 내복 같은 거 할머니들이 거기서 빤단 말이야. 근데 빨래 금지 하려는데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안 빤 적이 없는 거야. 다 빨지 거기서. 그러니까 당신이 벗어온 내복을 할머니 말은 내 목욕한 물 아껴서 빠는데 왜 지들이 왜 난리냐 그러는데 그 집 물이잖아. 근데 할머니만 빠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막 빨래 검사를 하러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빨래를 해가 그렇게 두 개 이렇게 맞덮어놔. 바가지끼리. 빨래 불리는 중이야. 비닐칠해갖고. 이렇게 불려놓는다? 누가 봐도 빨래 아니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들어와. 들어와서 이제 그걸 발로 딱 차. 그럼 빨래잖아. 그럼 할머니! 빨래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압수해서 갖고 가. 한두 번, 거기도 얼마나 속상하겠어. 목욕하러 와서 목욕비만 내고 갖고 집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짓을 그때는 그렇게 다 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런다 그러면 나는 막 너무 중학교 1학년이야 생각해봐. 너무 창피해.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진짜 목욕탕 가자 그러면 죽고 싶었어. 그러고 나 집에 와. 할머니는 너무 당당하시고 거만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착 목욕하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와. 그러고 나보고 가서 내 목 찾아오라는 거야. 번번이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목을 찾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죽어버릴 것인가 진짜 심각했다니까요. 나는 죽을까? 가서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생각을 해봐.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핍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러거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내가 건사할 때는 멀쩡했는데 네 혼자 주워 먹어갖고 이 지경이 된 거지. 왜냐면 서울 올라와서 음식에 대한 결핍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일하게 칭찬할 때가 잘 먹는 거지. 할머니가 입맛이 없고 뭘 못 드시면은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막 맛있게 먹으니까 그 틈에 또 드시면은 또 드시는 거야. 이제 그런 기도 하고 없는 집도 아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예를 들면 깍두기다.
그러면 이제 깍두기는 건더기가 있고 국물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건더기를 이렇게 깍두기를 집으면은 아니 내가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면 숟가락으로 탁 맞아. 다 건더기 먹으면 누가 국물을 먹냐는 거지. 그래갖고 건더기만 건졌다면 맞은 손등을 맞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니. 그래서 그러면 국물 먹는 거야 국물. 아이고 서러. 그러고 사는 건데 지금은 너무 코믹이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불쌍히 졌네. 그래서 그런 결핍이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걸로 성장을 한 건데 이런 식이지 다 스토리들이. 그러면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됐고 뭐 할머니한테 길러졌고 뭐에 떨어졌고 뭐 했고. 근데 한때 내 친구는 내가 이제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그 묵상한 얘기를 쓴 게 이거가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나를 또 공부시키고 서울대학을 보내고 싶었던 보니까 뭐 오빠도 공부를 안 하고 동생도 공부를 안 하고 보니까 싹수 있는 년은 저거다. 그래갖고 이제 나를 이제 족치기 시작을 하니까 쟤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이제 잠을 안 재고 공부를 시키니까 중학교 1학년이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할 게 있어. 그 밑에 그 공부할 문제 우리 책 있어. 그때 그런 거 있었나? 교과서 밑에 공부할 문제라고 그래서 그 한자 몇 개 나온 거 있어. 그것까지 유사 한자까지 달달 외워도 할 게 없는 건데 나를 일요일날 되면 새벽 5시면 깨워가지고 계란 도시락 2개 딱 해갖고 옛날 정덕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었거든. 거기를 이제 문도 열기 전에 버스 타서 보내면은 거기에 앉아서 그럼 내가 1번이 아니면 2번이에요. 그 대문 철창 앉아서 졸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도시락 2개를 다 까먹고 저녁에 와야 돼. 아 괴롭다. 일요일마다. 그랬다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는 공부라는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무서워서 해야지. 무서워서 하고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내가 이제 많이 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쭉 걸으면서 몸에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의식이 명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 중에 노동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하면서 내가 부가 설명을 안 했는데 노동을 해서 몸을 기운을 빼면 의식이 명료해지거든.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거든. 그래서 맞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수행자들이 다 단식하고 힘든 고행하고 근데 어쨌든 그 산티아고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딱 의식주만 딱 남아있을 때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힘을 쫙 빼주면 이제 생각이 쫙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씩 생각하면서 할머니 입장에 생각해봤어. 할머니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난방들이 안 됐기 때문에 겨울에는 방에다가 방 걸레를 갖다 빨아놓으면 걸레가 꽝꽝 얼었어요. 방에서. 그럼 걸레가 돌덩이였거든. 그런데 이제 아침에 할머니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옛날에 집이 이제 그 한옥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밥은 해놓고 빨리 일어나고 쟤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일어나 이제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빨리 할머니가 올라갈 새는 없으니까 나는 아침마다 그 돌덩이를 머리를 맞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돌을 던져서 맞고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나는 진짜 이거 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잡힌 거 던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이거든 삶이. 근데 이제 그때 그 시각으로 내가 만약에 시각을 못 바꿨다. 그럼 난 지금도 할머니 얘기하면서 울어야 돼. 할머니 얘기하면서 울고 막 서럽고 막 그러면은 지금 인생도 결국은 불행하게 계속 살아야 되고. 왜냐면 그거를 계속 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 그 느낌이 아직도 슬픈 느낌이면 슬픈 삶을 계속 창조해내는 거냐. 필터가. 그런데 내가 그게 할머니가 그냥 옆에 있는 거 던졌는데 그게 할머니 기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걸 던진 게 그게 이제 수건이고 걸레였고 그게 얼었을 뿐이고 나는 그걸 그냥 맞은 거고 운 좋아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각이 바뀌니까 할머니가 진짜 애썼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도 할머니가 의지를 가지고 저거는 너희들을 내가 다 욕심을 내서 너희들 공부를 시킨다고 엄마 아버지를 다 막 강압적으로 애들 다 올려보내라 그래갖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애들을 뺏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 애들을 내 동생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계속 나보고 누나 가출하자고 이게 사는 거냐고.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가출하면 더 개고생이야. 맨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서 킥킥거리고 술 먹을 때 그러거든. 이 새끼 맨날 가출하자 그랬잖아. 나보고 맨날 내가 그랬잖아. 근데 걔도 이게 무슨 삶인가 싶었던 거지. 엄마 떨어져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때 몇 살이었겠어요. 30대 뭐 이렇지 않겠어? 그럴 때 이제 할머니가 어른이 보내라. 그러니까 보낸 거고 그러니까 다 힘든 건데 다 어쨌든 가야 하는 길이었지. 그 힘든 중간에 이제 나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고 동생도 가출하자는 내 남동생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미 철들어버린 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3명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다 스토리가 달라. 너무 각자의 삶이 달라. 그때 나는 이렇게 있었고 우리 오빠는 나를 어떻게 지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는 이제 사춘기였고 막 자기는 질풍노도였고
내 동생은 그냥 그냥 엄마 보고 싶고 그냥 집 나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할머니 어쨌든 거기서 이제 무서우니까 버텨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에 총알바지가 이제 대줘야 됐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얘기만 하자고 들으면 내가 평생 그 얘기만 하다가 죽을 거야. 우리 시어머니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 내가 여기 이거 집밥을 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는 게 뭐냐면, 나도 신청해서 저기 앉아있겠다. 신청해서 막 휴지 꺼내고, 그러면 나 돌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깍두기 국물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그때 결핍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맏딸인데다가 엄마가 저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 일찍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철이 좀 일찍 났는지 저희 이제 노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를 저희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7살 때부터.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증조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젊은 나이부터 이제 노할머니를 모셔갖고.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었을 거고, 우리 엄마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눈치껏 엄마를 좀 도와주니까, 엄마가, 좀 편하네?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약간 이제 칭찬받거나, 이제 엄마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는지, 좀 눈썰미 있게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기대신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애 낳고, 너무 이제 저도 제 일 있고 힘든데, 자꾸 이제 호출을 하고 부르고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엄마와의 관계를 갖다 계속 곱씹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내가 이 생에서 어쨌든 치러야 될 반드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딱 인식을 해버리면 돼요.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됐다. 내가 전생에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번 생에는 그걸 갚아야 될 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구조적으로는 엄마하고 딸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번에 엄마였어야 됐나 보다. 이렇게 엄마 역할을 한 걸로.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만나진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 때는 그 회한을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냥 잘했다. 됐다. 그래도 그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한테서 애기짓 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왜냐면 아무한테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 살면서. 더군다나 그 노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그러고 나서 딸을 낳으니 딸이 그래도 품도 되고 눈치도 되고 애가 알뜰살뜰 나를 그냥 살펴주니까 자꾸 그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이렇게 다리를 뻗게 된 거고.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어쨌든 엄마는 많이 덜 고단하게 살다가 간 거지.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쉰 거지. 자기 옆에서 힘들어도. 제가 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그런 인연이었구나.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10년을 엄마랑 원래 결혼하고는 이제 같은 서울에 살아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보는 사이였는데, 아프고 나서 이제 저희 앞동으로 이사 와서 거의 매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평생 볼 거를 엄마가 좀 일찍 가셨지만, 밀착으로. 그거를 되게 진하게 그냥 보고 가셔서 다행이다. 맞아요. 엄마랑 맞아요. 같이 해서 다행이다. 요즘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된 인연이었어요. 맞아. 다 애쓰는 거야. 여기 태어나서 눈 뜨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애쓰고 있는 중이라 절대 그 사람들한테 제발 친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도 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좀 투쟁 중이라고. 뭔가와. 그러니까 그냥 친절하라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awakening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경험 안에 있는 거를 깨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면은 이런 이제 사건이나 일들이 힘들게 꼭 다가오지만은 않고 이제 또 해석이 이제 에리님처럼 이게 이제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필터가 이제 또 오늘 머리에 꽂혔어요. 네, 오늘 아마 우리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아마 네, 만나진 네, 것 같고. 네. 그 어떤 자리에 막 뭐를 또 극복하고 이런 자리도 너무 겹치고 막 다른 사람한테 그 같은 종류의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큰 힘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도 네. 이렇게 잔잔한 마음속에 이제 고민이라 뭔가 갈등 때문에 뭐라고 딱 내놓을 병명이 없어서 명목이 없고 네. 그런데 무기력하고 뭔가 이렇게 돌파구는 찾고 싶고 삶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반전을 이루고 싶은데 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다 미쳐버릴 것 같을지도 모르거든요. 차라리 병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하면 나으면서 나를 전체적으로 바꿔본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생기는 일도 아니니까. 근데
어쩌면은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랑 다시 친해질 수 있는 아 잘했네 그래도 참 어쨌든 힘들었을 텐데도 잘해서 잘 보내드렸네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딱 짓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목욕탕 바가지만 보면 그냥 들질러 버려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목욕탕을 가기 싫었었다니까 어릴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그 바가지를 맨날 걸릴 거를 그런데 그게 말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할머니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일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시점인 거였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닭고기를 먹으면 내가 이렇게 식탐이 그래서 그때 생긴 거지. 닭고기를 먹으면은 못 먹어요. 닭목 무슨 뭐 이런 날개 뭐 이런 거 먹으라 그러는 거지. 국물에 뭐 거기에 껴있는 감자 내가 그래서 감자 싫어하나 봐. 그 감자 뭐 아우 막 당근 국물 싫어하잖아. 당근도 싫어하잖아. 당근 너무 싫어하지. 거기 그 감자 이런 거 양파도 싫어하잖아. 그런 거 부수적인 거 먹여서 그런 거. 열성 체질이시니까 또 열성 체질. 그 체질 때문에 그래. 멸치 싫어하지 않아요? 멸치는 이제 나 지금 좋아해졌어.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할머니를 원망하자고 들면 뭐 완전히 날밤을 새야 되고 나는 그냥 고아가 차라리 나아요. 그 지경이면.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다 끝나고 딱 철문을 딱 여는데 그때 어떤 장면을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그냥 죽어도 내가 참다. 내가 참고 끝까지 간다. 저 할머니는 나를 갖고 난리를 쳐도 나는 그냥 무조건 다 받아줘야겠다를 딱 결심한 순간이 생겼어. 그게 뭐였냐면은 철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새를 사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취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방 옆에 이렇게 조그만 쪽부엌이 있었거든. 그 쪽부엌에서 할머니가 닭을 드시는 거야. 그 내가 다시 이렇게 쓰고 다시 나왔지. 당신도 못 드셨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먹자고 날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할머니 생각에는 여자들은 이런 거 같은 거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깍두기를 먹으면서 나를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도 국물 먹게 하는 그리고 여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였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목욕탕에서 바가지 찾아보면서 씩씩하게 내복 주세요. 그래서 내복 주세요. 그러고 찾아오고 했었거든. 그래서 억지로 그때 이해를 한 거지 내가. 진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살 궁리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철도 들었고 영리해졌고 이제 늙어서 그 엄마 나이가 됐고 또 누군가 내 자식 중에 누군가는 엄마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자꾸 이제 그럴 거고 그때 나한테 너무 서운했다고 이제 막 이런 소리 나한테 이제 해댈 나이거든요. 그럴 때 당당해지려면 그때 내가 막 이유가 아니라 야 그때 내가 그게 최선이야.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고 건강해지려면 이제 지금 내가 이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서 순간의 선택을 이제 늘 하던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한번 의지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우리 나이 때는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일단 연료를 많이 충전해서 가는 것 같고요. 네, 방전되기 전에 이 느낌 사라지기 전에 내일 장도 볼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을 계속 킵하고 있으면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니까 찾아올 때까지 그냥 서두르지 말고 간직하고 내 생활에서 잘 지켜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지금 뭘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바꾸고 싶은 건 아니고 자꾸 기존의 규칙 속에서 사는 걸 편안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커가고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꾸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한테 좀 더 집중하기를 바래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아니라. 네, 그 마음이 희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찍 드네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롤모델이 생겼어요. 어머님. 네, 맞아요. 네네. 네. 저는 그러고 나서 죽는 게 안 들어졌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밀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다른 옆에서도 그렇고 야, 너 엄마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하냐 미리 압을 좀씩 빼라고 그랬는데 그 압을 뺀다고 상상만 해도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실 때 그 엄마의 그 담담하게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잔치처럼 장례식을 치렀어요. 다 모여서 잔치 막 처럼 하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왔던 내 친구들이 얘가 혼절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밝게 웃고 울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죽음과 그거의 무슨 그 경계가 무섭지가 않아져서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은, 아, 내가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 애들도 너무 잘 살 거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얘네들하고 어떻게 헤어져. 이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아, 쟤네들도 나처럼 너무 잘 살 거고, 그 대신 갈 땐 저렇게 좀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또렷할 때 가고 싶다. 그 기도가 있죠. 네, 그래서 멋있게 마지막을 준비할 그 청사진이 딱 생겨서 네. 일단 그게 제일 저한테는 큰 혜택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비가 왔는데 오늘 머리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머리? 비 온다 이러면서 아우, 그건 최악이지, 진짜. 그래서 세팅 기가 막혔는데. 너무 근데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괜찮아. 잘 버티고 있어요. 웨이브. 근데 오면서 맞는 그 부슬부슬한 비도 너무 오랜만에 맞는 거라서 너무 신선했고 버스도 오랜만에 탄 혼자의 좌석도 좋았고 갈 때도 참 좋겠다. 갈 네, 때도 참 어둑어둑해진 길이 또 한 15분, 2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집까지. 좋겠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첫 달 이제 에릭님과 견님과 같이 하는 집밥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이제 나머지 10개월을 너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아우. 있을 것 같고 작년 한 해 제가 외적인 근육이 좀 강해지는 한 해였다고 하면 올 한 해는 내적 근육이 더 강해져서 저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 오늘 만난 분도 같이 더 건강하고 그 단기간의 목표가 아니라 먼 미래 내 죽음에 닿는 그날까지 좀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인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 성공 축하드려요. 성공하고 네. 계속 유지까지. 저는 이제 이 자리 너무 편안하고요. 솔직히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만날 분이다. 만나게 될 분들이다. 이런 이제 그리고 굉장히 공감, 그 울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게 매번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집밥 이렇게 먹고 가는 것도 너무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너무 좋고 저한테도 엄청 큰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네, 네.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해주고 대접하고 베푸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가져가요. 그렇지. 원래 네. 그럼요. 받고, 진짜 그래요. 무조건. 받고 싶으면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음. 내가 내놓으면 그냥 그대로 되돌려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성할 기회가 생기면 음.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내가 안 해본 거는 운동. 정말 규칙적이고 제대로 된 운동. 안 해본 게 그리고 있어서 다행이다. 제대로 된 단식. 나처럼 소식 안 해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단식 효과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서도 이게 이제 혹시나 또 이제 이 변비 문제 때문에 이제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해봐야지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까 또 이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운동을 어떻게든 좀 조율을 해서 제가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다른 결과를 가지고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거? 진짜 50이 넘었는데도 마음은 내가 어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50을 넘어서면서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에릭님 보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저 연세 저 나이 될 때까지 넘치는 에너지로 주변에 좀 베풀고 잘 살고 싶다. 엄마는 비록 나한테 많은 걸 의지했지만 나는 딸한테 좀 독립적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남편 말로는 그래요. 평생이 우리는 수발러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부모님 많이 아프셔갖고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남은 아니지만 장남 역할을 했고, 저는 이제 장녀고, 둘이서 이제 힘들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 결혼해서 우리 애 봐달라 그러면 절대 우리는 못 봐준다. 이제 부모님에 이어서 또 손주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은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이제 막상 찾아보니까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가 뭔지를 대충은 알겠지만 아직 그걸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나 막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나도 좀 변화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다시 에너지를 좀 모아서 오늘 받았던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이거 음식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아이고, 너무 저 고생 힘들었어요.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늘 똑같은 마음이에요.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진짜 감쪽같이 하루가 지나갔다.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사실 무슨 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요새는 무슨 느낌이냐면 누가 무덤을 향해서 지금 전력 질주한다라는 소리가 진짜 없는 말이 아니구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하루 금방 가고 월요일이다 싶으면 벌써 또 금요일이고 맞아. 금요일이고 벌써 지금 뭐 연초다 싶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몇 번 지나면 나도 이제 또 내 육체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하루하루가 보통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 하루에 내가 진짜 생면부지 분들을 이렇게 진짜 일부러 찾아와줘서 저를 같이 만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누구 흉을 보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 이룬 거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힘든 거 그다음에 또 도움되는 거 그걸 서로 나누는 이런 자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감사하지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게 꼭 소꿉장난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어제도 이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9시예요. 그러면 알람이 딱 뜨거든요. 지금 취침 시간입니다. 8시 50분에 딱 뜨거든. 그런데 내가 나 취침하고 싶지가 않고 오늘은 왠지 좀 더 늦게 자도 하나도 데미지가 입을 것 같지 않은 그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너무 즐겁고 맞아. 이것까지 좀 해놓고 요거 좀 해놓고 요까지 쌀까지 좀 씻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싶은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조금 늦게 자도 전혀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막 느낌? 그러면서 또 한 번 감사를 했죠. 그래서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진짜 누군가의 기도들이 모아져서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고 싶다 뭐가 모아져서 딱 우리가 적당한 때 딱 그걸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걸 아니까 더 값져요. 오늘 진짜 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또 어떤 계기가 또 돼서 생각나는 자리길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민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3가지 화두가 있어요. 항상.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고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지? 아까 죽음 얘기일 때 했는데 그래 오늘 그게 시작이었어. 근데 저는 그 주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삶을 살 때 되게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항상 죽음. 그렇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사실 죽음이 앞에 있었고 제가 살아갈 때 똑바로 판단하게 하는 것도 항상 죽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이걸 똑바로 제때 얘기 안 하니까 자꾸 뭔가 잘못 마무리 짓는 것 같아.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신선했고 죽음 하니까 생각났던 게 그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은 광경 속에 있었고 근데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나 지금 죽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아직 뭐 할 일도 많고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 사람이 충만하게 느껴지면 이게 여기서 내가 죽어도 이게 그렇게 나쁜 게 하나도 아니겠다라는 생각? 여기서 딱 끝나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나이에 그걸 느낀다는 게 진짜 그랬어요. 뭔가 아무 욕심 없고 그냥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뒤에 나온 현실적 생각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아니면 이제 저를 봐주시는 사람들도 관계도 있고 아직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직 아니겠지만 근데 그 생각하고 이제 나오니까 뭔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덤인 거예요 다. 어차피 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나서 든 생각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냥 어느 시점에 좀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만 원하는 거는 그 사이의 시간을 하루하루를 정말 잘 쓰고 싶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생각도 안 하면서 막 미루면서 막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딱 잘 살다가 제가 그런 느낌이 또 든 날이 진짜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노인이 됐을 때. 근데 어쩌면 그 시기가 너무 늦지도 않겠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시간을 되게 내가 삶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나 사람들과 주고받고 싶은 것들, 내가 혹시 세상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그걸 이뤘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과 뭔가 잘 주고받고 경험들 가지고 되게 이렇게 다시 또 이 순간이 왔다 하는데 이제는 오케이,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근데 제가 떠나가도 또 좋은 생각이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에리님이랑 저랑 만약에 건강하게 이걸 좀 오래 하잖아요. 그럼 사실 저희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영상도 남아있고. 한 100, 야, 죽은 다음에 뜰지도 몰라, 너. 그럴 수도 에리님 뜨고 나서 유작,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뭐 300 몇 화에 그 이야기 있다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뭔가 그냥 어차피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너무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죽어도 거기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뭔가를 다시 보듯이, 또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김광석 씨의 노래를 다시 듣듯이, 그때 그 감정, 그 사람이 그 노래 쓸 때 그 감정과 그것도 다시 공명하듯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김광석 씨가 일찍 떠나시면 아쉽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나도 안 아쉽다. 이제 이런 느낌의 삶을 약간 지금 30대 초반 언젠가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즐겁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은 아까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작년까지 했던 그 스타일스 다이어트에서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스타일스 맵이라고 해가지고 MEPP라는 요소를 넣었어요. 맵은 마인드, 네. 우리 오늘 많이 말씀드린 마인드고, E는 환경 바꾸는 거, environment, P는 사람, 네 번째는 플레이, 놀이에요. 저는 이 네 가지 안에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서 식단 관리하고 잠 잘 자고 운동하는 것만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나의 사람들, 내 마음, 아까 오늘 마음 정말 많이 했죠. 마음, 나의 마음, 사람, 노는 거, 내 환경 이제 하나씩 가꾸는 거, 얘들까지 뭔가 있었을 때 내 삶이 진짜 뭐랄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 여기서 안 죽어도 괜찮은데, 근데 그를 죽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은데 그냥 이 삶이 너무 이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느낌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하루를 살아도 뭔가 살아있는 그것들이 뭔가 어쩌면 제가 또 너무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막 들었어요. 오늘 그런 가르침을 다들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웰빙을 넘어서 웰타임까지 이제 마무리. 네. 네네. 오늘도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웬씨 수고 많으셨습니다.